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오후, 민지는 시아버지의 방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55세의 나이가 되도록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 모든 감정들을 속으로만 사겨왔던 것이 민지의 삶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민지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감을 느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시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복잡하게 엉켜 있었죠. 미안함과 원망, 그리고 해방감까지도 말입니다. 남편 태석은 며칠 전부터 유산 문제로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상당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신 시아버지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꽤 많은 재산을 모아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태석은 민지에게 시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면서 유언장을 찾아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지는 내심 꺼려했지만 가족의 일이라면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은 여전히 그분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방 한켠에 놓인 오래된 장롱이 민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평소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열었죠. 먼지가 날리면서 나타난 것은 정리되지 않은 각종 서류들이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까지 다양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봉투 안에 담긴 내용이 앞으로 가족들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와 태석을 불렀습니다. 태석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죠.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기대감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태석과 민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유언장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손이 봉투를 향해 뻗어지는 순간 민지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봉투를 뜯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태석이 조심스럽게 편지지를 꺼내자 시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두 사람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민지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태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이었습니다. 민지에게 모든 것을 남기되 그녀는 반드시 과거의 죄를 청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더욱 미스터리했습니다. 민지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며 진실이 밝혀져야만 진정한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민지는 유언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과거의 죄라니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민지가 잘못한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기억들만 선명했죠. 태석은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민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이상한 조건들은 더욱 당황스러웠죠. 태석은 민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남편의 변화된 시선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시아버지와 무슨 거래를 했다는 듯한 의혹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민지 자신도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그리고 과거의 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또 다른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태석에게도 민지에게도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유언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과거의 죄라는 단어가 특히 민지를 괴롭혔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시아버지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지는 시아버지가 말한 과거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져갔죠. 민지는 시아버지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랜 지인이라고 소개한 정훈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중한 태도로 조문을 왔다고 했지만 민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정훈은 시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사업상 동업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유족들과 상의하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를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정훈의 방문 이후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암시를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마치 민지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하는 것 같았죠. 태석은 정훈의 방문을 계기로 시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석과 민지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태석은 민지가 시아버지와 무언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민지는 남편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했죠. 하지만 유언장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의 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서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삶의 흔적들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 사진첩, 그리고 각종 메모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죠. 그러던 중 민지는 시아버지의 낡은 수첩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0여 년 전의 날짜와 함께 민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기록해두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로 잊어버린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민지는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실수한 것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의 수첩에서 발견한 기록들을 토대로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0여 년 전이라면 민지가 이 집에 막 시집온 초기였죠. 그때는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냉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시절 시아버지는 종종 민지에게 작은 심부름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거나 누군가에게 봉투를 전달해달라는 식의 일들이었죠. 당시 민지는 단순히 시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거나 바쁘셔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심부름들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봉투를 전달하는 일은 항상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만나야 했고 상대방의 이름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었죠. 민지는 단순히 시아버지의 지인들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지가 그런 심부름을 한 날짜들이 시아버지의 수첩에 기록된 날짜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지는 서서히 자신이 무의식 중에 시아버지의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진행했던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민지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죠. 민지는 정훈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시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정훈은 마치 민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훈은 민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정훈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관련된 일들을 민지가 대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민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민지는 정훈이 떠난 후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에서 더 많은 단서들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숨겨진 서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랍에는 시아버지가 정훈과 주고받은 편지들과 계약서 같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읽어보니 시아버지가 정훈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지가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불법적인 거래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민지의 순진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비리를 숨겼던 것이었죠. 이제 민지는 유언장에서 말한 과거의 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에 연루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훈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의 공범이었고 이제 시아버지가 죽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민지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 더욱 노골적인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정훈은 민지에게 시아버지가 숨겨둔 불법 자금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민지의 과거 행적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죠. 민지는 자신이 무의식 중에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정훈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훈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 태석의 의심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태석은 민지가 시아버지와 뭔가 비밀스러운 거래를 했다는 확신을 점점 강화해가고 있었죠.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은 태석도 시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민지가 유언장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죠.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더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비밀리에 녹음해둔 정훈과의 대화 내용이었죠. 그 녹음 파일에는 정훈이 시아버지를 협박하며 불법적인 거래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아버지가 민지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정훈으로부터 민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이용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 민지가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시아버지의 유언장에 담긴 진짜 의미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한다는 것은 민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민지에게 지은 죄를 청산한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지에게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했던 것이었죠. 민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시에 그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적인 정리보다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을 무기로 정훈과 정면 대결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예상보다 훨씬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민지가 증거를 찾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정우는 민지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지는 점점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만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절정에 달한 것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훈이 민지의 집에 직접 침입해서 시아버지가 숨겨둔 자료들을 모두 가져가려 했던 것입니다. 민지는 그를 저지하려 했지만 정훈은 민지를 위협하며 폭력까지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정훈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지는 부상을 입었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죠. 민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훈이 다시 나타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태석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민지를 의심하고 의심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는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민지를 믿고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정훈이 구속된 후에야 비로소 시아버지가 남긴 모든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정훈의 불법적인 거래 내용, 그리고 민지가 무의식 중에 이용당한 경위 등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민지는 완전히 무혐의로 판명되었죠.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분명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민지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지가 그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의 조건도 민지가 진실을 찾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민지는 시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미안해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이 유산을 민지에게 물려주는 형태로 표현된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나름대로는 자신이 민지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민지 앞에는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영원히 원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의 마지막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죠. 민지는 시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을 무기로 정훈과 정면 대결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예상보다 훨씬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민지가 증거를 찾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정훈은 민지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지는 점점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만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절정에 달한 것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훈이 민지의 집에 직접 침입해서 시아버지가 숨겨둔 자료들을 모두 가져가려 했던 것입니다. 민지는 그를 저지하려 했지만 정훈은 민지를 위협하며 폭력까지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정훈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지는 부상을 입었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죠. 민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훈이 다시 나타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태석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민지를 의심하고 의심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는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민지를 믿고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정훈이 구속된 후에야 비로소 시아버지가 남긴 모든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정훈의 불법적인 거래 내용, 그리고 민지가 무의식 중에 이용당한 경위 등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민지는 완전히 무혐의로 판명되었죠.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분명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민지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지가 그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의 조건도 민지가 진실을 찾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민지는 시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미안해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이 유산을 민지에게 물려주는 형태로 표현된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나름대로는 자신이 민지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민지 앞에는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영원히 원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의 마지막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죠. 민지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훈이 구속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여전히 민지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죠. 시아버지의 유산은 법적으로 모두 민지의 것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의 조건이었던 과거의 죄를 청산한다는 것도 충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 유산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태석은 민지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태석은 민지에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든 자신이 민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아버지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민지는 시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민지는 자신과 태석, 그리고 손자들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들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시아버지의 친필로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가 생각보다 가족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특히 민지가 이 집에 처음 시집왔을 때의 사진이 있었는데 뒷면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기쁘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시아버지도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의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일기에는 정은과의 거래로 인한 고민과 후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봐 항상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민지를 불법 거래에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지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민지를 자신의 잘못에 연루시킨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민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을 민지에게 맡기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지가 자신보다 훨씬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실수를 하고 후회하며 살아온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민지는 마침내 시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다는 마음만은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민지는 시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심한 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그 돈에 담긴 의미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죠. 민지는 태석과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아버지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족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더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지와 태석은 또한 자신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석은 민지를 의심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고 민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면서 그와의 추억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좋지 않았던 기억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마저도 소중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민지는 그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죠. 정은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민지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의 증언은 정은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결국 그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갈등도 정은의 위협도 그리고 남편과의 오해도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었죠. 민지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고 지난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태석도 민지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민지와 태석은 시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처음으로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의 묘 앞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원망도 있었지만 감사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를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가족 간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민지는 남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지와 태석은 손을 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